세계는 몰랐습니다. 혁명이 시작됐다는 걸. 2025년 3월 로스앤젤레스 3만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런던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 전술연구소 루카 베른하르트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0.3초의 방향 전환, 인간 한계를 초월한 움직임.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개발한 AI가 먹통이 됐습니다. 2만 개 데이터가 쓰레기가 됐습니다. 98% 정확도가 0이 됐습니다. 단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박힌 국적 대한민국. 한국이 유럽 축구 이론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리플레이를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50번. 손이 떨렸습니다. 왼발 페이크, 오른발 전환, 그리고 폭발. 0.3초. 단 0.3초 만에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무너졌습니다. 제 모니터에 뜬 분석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 초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루카 베른하르트입니다. 독일 뮌헨 출신, 유럽 전술연구소 소장이자 분데스리가에서 10년간 21세 이하 전술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혼돈의 설계자라 부르죠. 복잡한 전술 체계를 수치로 해석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보다 논리를 신뢰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런던 사무실이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저는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분석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대 콜로라도 래피즈. 루틴한 업무였죠. 그냥 하나의 데이터 수집 작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그가 공을 잡았습니다. 손흥민.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 성실하고 빠른 윙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죠. 한국 선수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근면하지만 창의성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전형적인 압박 상황이었죠. 그는 백패스를 할 겁니다. 아니면 파울을 당하거나. 그런데 그의 왼발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왼발입니까?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였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엔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른발 선호도 87%, 왼발 슈팅 비율 13%. 그런데 지금 그는 왼발로 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롭 홀딩이 몸을 던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홀딩. 그는 제 제자였습니다. 아스널 시절 제가 직접 전술을 가르쳤던 수비수였습니다. 2022년 토트넘과의 노스런던 더비 전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본다. 내가 보기 전에. 그러니 절대 거리를 주지 마라. 그날 홀딩은 퇴장당했습니다. 팀은 0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땅에서 그 둘이 다시 만났습니다. 홀딩은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각도 정확, 타이밍 완벽, 신체 밸런스 이상 무, 교과서적인 수비였습니다. 그런데 공은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오른발이었습니까? 순간 전환이었습니다. 왼발 페이크, 오른발 폭발. 0.3초. 제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3초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는 0.25초입니다. 홀딩은 이미 왼쪽으로 중심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3만 관중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서울, 런던이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해설자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슬로 모션으로 돌렸습니다. 0.25배속, 0.1배속.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목의 각도, 무릎의 회전, 상체의 기울기. 모든 게 왼발 슈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0.1초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오른발로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유럽 전술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시스템이었습니다. 2만 개의 슈팅 데이터, 400개의 패턴 분석,
98%의 예측 정확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예측 불가, 패턴 인식 실패. 저는 키보드를 내려쳤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인간이 어떻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흥민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혼돈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수비수를 속였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서 찰나의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0.3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아니, 본능을 초월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흥민, 전술이 아니라 본능, 본능이 아니라 진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리플레이를 돌렸습니다. 50번, 100번, 200번.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확실했습니다. 제가 아는 축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책상 위엔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영상, 통계 자료, 인터뷰 기록. 저는 모든 걸 다시 봐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토트넘 시절 영상을 틀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4강, 맨체스터 시티전. 손흥민이 카운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선 돌파였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수비수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2초 만에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저는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발목을 봤습니다. 무릎을 봤습니다. 상체를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왼발로 치고 나갈 때 그의 시선은 오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 그의 상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중 신호였습니다. 수비수에게 혼란을 주는 의도된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로폴딩이 퇴장당한 경기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질주했습니다. 홀딩이 따라붙었습니다. 완벽한 수비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딩에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좁혀라. 슈팅 각도를 주지 마라. 홀딩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0.1초 정지. 그리고 폭발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홀딩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흥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레드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10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홀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과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손흥민이 교과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술이란 뭡니까?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면? 패턴이 없다면? 아니, 패턴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전술의 붕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번호였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독일 번호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술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골에 대한 분석 요청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오후 3시,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자막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양발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훈련시켰어요. 왼발만 일주일, 오른발만 일주일. 한 달씩 반복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한 달씩 반복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까? 단순한 반복, 지루한 훈련. 그게 이 괴물을 만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반복만으론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양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만 다릅니까?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슈팅할 때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이건 근육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뇌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수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상태. 저는 책장에서 논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썼던 연구였습니다. 포워드의 의사결정 속도와 시각 예측 알고리즘. 논문 속에서 저는 주장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는 0.5초 안에 판단을 내린다고. 그리고 그 판단은 훈련된 패턴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손흥민은 0.3초였습니다. 그것도 패턴이 아니라 즉흥이었습니다. 제 논문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손흥민이 예외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상대는 오스틴이었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코노미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선택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유럽 전술연구소 이사회 앞으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현장 조사 출장. 내용은 더 간단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봐야 합니다. 데이터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닙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제 신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신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건 5일 뒤였습니다. 3월의 캘리포니아는 따뜻했습니다. 런던과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지나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손흥민뿐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곧장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훈련 일정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훈련장.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엔 리플레이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왼발 페이크, 오른발 전환, 0.3초의 폭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와 펜을 챙겼습니다.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너머로 필드가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검은색 훈련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괴물을 기대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평범한 선수처럼 말입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패스 훈련이었습니다. 간단한 워밍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오른발로 패스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왼발이었습니다. 역시 정확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양발 사용 자연스러움, 차이 없음.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미니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7대7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마주했습니다. 슈아니에르였습니다. 팀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슈아니에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0.1초 정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슈아니에르가 넘어졌습니다. 골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슈아니에르가 일어나며 손흥민에게 엄지를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미안하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뭡니까? 0.1초 정지, 방향 전환, 완벽한 중심 이동. 이건 경기장에서 본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훈련이었습니까? 저는 펜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은 15번 공을 잡았습니다. 15번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땐 오른발이었습니다. 어떤 땐 왼발이었습니다. 어떤 땐 직선이었습니다. 어떤 땐 곡선이었습니다. 패턴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흥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대 앞에 섰습니다. 슈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왼발로 찼습니다. 골대 왼쪽 상단. 정확했습니다. 오른발로 찼습니다. 골대 오른쪽 하단. 역시 정확했습니다. 다시 왼발. 다시 오른발. 10번, 20번, 30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단지 집중만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식이었습니다. 종교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그가 멈췄습니다. 공을 주워 담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이건 재능이 아니다. 이건 광기다. 아니, 광기를 넘어선 신념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손흥민의 뒷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 공을 차는 그 모습. 1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그 반복.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천재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노력하는 천재였습니다. 재능에 광기를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 패턴 리서치, 손흥민 현장 분석 보고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괴물의 일상을 목격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이었다. 그리고 그 비범함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됐다. 반복, 끝없는 반복. 그것이 손흥민을 만들었다. 저는 멈췄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계를 부정하는 인간을 봤다. 그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훈련했다. 몸이 지쳐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노력이 아니었다. 거의 종교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손흥민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한 것이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손흥민을 이해하는 방법을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직접 보는 것,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유럽 전술연구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전 10시, 런던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손흥민 현장 분석 보고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분석가들이 들어왔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듀퐁, 스페인의 카를로스 산체스, 이탈리아의 마르코 로시, 모두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인 존 스미스였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루카, 당신이 직접 봤다고 들었소. 손흥민을 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흘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외? 그게 전문가의 분석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네, 예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패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루카, 당신은 항상 데이터를 믿었소. 그런데 지금 예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소. 데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였습니다.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패턴 인식 실패, 예측 불가. 우리 프로그램이 손흥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오류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수동으로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존 스미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루카, 진정하시오. 당신은 지금 흥분해 있소. 흥분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 선수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요? 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우습군요. 루카, 당신은 혼돈의 설계자 아니요? 복잡한 전술도 수치로 풀어내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한 아시아 선수 앞에서 무너지고 있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라고요? 그래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는 38살 노장 아니요? 유럽에선 이미 끝난 선수를. 저는 일어섰습니다. 끝났다고요? 그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넣은 골을 보셨습니까? 0.3초 만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로폴딩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비수가 말입니다. 카를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 앉으시오. 우린 그 골을 다 봤소. 인상적이었소. 그러나 그게 전술의 붕괴를 의미하진 않소. 그럼 뭡니까? 운이요. 좋은 타이밍이요. 홀딩의 실수일 수도 있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의 골 장면이었습니다. 슬로 모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왼발 페이크, 오른발 전환. 이게 우연입니까? 홀딩의 중심이 완전히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카, 우린 이해하오. 당신이 충격받은 것을. 그러나 한 골로 모든 전술 이론을 부정할 순 없소. 한 골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토트넘 시절 영상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 손흥민의 카운터 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왼쪽 페이크, 오른쪽 전환. 3명의 수비수가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스널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홀딩이 퇴장당한 경기입니다. 0.1초 정지 후 방향 전환. 패턴은 같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매번 다릅니다. 존 스미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하오, 루카. 우린 당신의 열정을 이해하오. 그러나 이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소. 왜입니까? 우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외나 천재 같은 감정적 단어로 설명할 순 없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데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간단하오. 우리 데이터가 부족한 거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오.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를 더 분석하면 패턴이 나올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다양성입니다. 그는 패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게 그의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카, 당신은 지금 우리 연구소의 기반을 흔들고 있어. 30년간 쌓아온 전술 이론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의미해지요. 전술 분석, 데이터 수집, 패턴 연구 모두 쓸모 없어지는 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화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그 진화의 증거입니다. 진화라. 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카, 일주일 쉬시오. 당신은 지금 지쳐 있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깨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 패턴 리서치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동료들 앞에서 패배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손흥민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커리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나 역시 일주일 전까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우린 죽은 것이다.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대 오스틴 플레이오프 1차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다시 로스앤젤레스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비즈니스석이 아니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연구소에 승인 없이 온 출장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왔습니다. 호텔도 바꿨습니다. 경기장에서 가까운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조명이 켜질 곳이었습니다. 이틀 뒤면 손흥민이 뛸 곳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다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언론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유럽전술연구소 소장 명함이 통했습니다.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펜스 가까이 섰습니다.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멀리 보였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금발 머리에 큰 키였습니다. 팀 주장 마크 슈아니에르였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슈아니에르 선수.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저는 루카 베르나르트입니다. 유럽 전술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짧게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데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 손형?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훈련장에서 그는 어떤 선수입니까? 슈아니에르가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미쳤다고요? 좋은 의미에서요. 그는 훈련을 게임처럼 합니다. 아니, 게임보다 더 진지하게 합니다. 매 순간 이기려고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슈아니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여름, 그가 막 팀에 합류했을 때였어요. 첫 훈련이었죠. 우린 미니게임을 했습니다. 저랑 손형이 1대1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요? 저는 방심했어요. 훈련이니까요. 적당히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손형이 진짜로 덤볐어요. 페이크를 3번 넣고 저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보통 선수들은 훈련에서 70%만 뛰거든요. 부상 방지 때문에요. 그런데 손형은 항상 100%예요. 아니, 120%일 때도 있어요. 120%요? 네. 특히 슈팅 연습할 때요. 훈련 끝나고도 혼자 남아서 계속 차요. 매일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입니까? 네, 매일이요. 비가 와도 더워도 지쳐도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슈아니에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습관이에요라고 하더군요. 습관.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습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뭡니까? 태도요. 아니, 삶의 방식이요. 손형에게 축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태도, 삶의 방식, 축구 그 자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의 양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아니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죠. 무섭다고요? 네. 수비수 입장에선 악몽이에요. 왼발로 올까, 오른발로 올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완벽하거든요. 차이가 없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왼발이 더 강할 때도 있어요. 어이없죠? 오른발잡이인데.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슈아니에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형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데이터로는 이해 못해요. 직접 봐야 해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슈아니에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훈련장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슈팅 연습이었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없었습니다. 매번 각도가 달랐습니다. 매번 힘이 달랐습니다. 매번 궤적이 달랐습니다. 완벽한 변주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분 뒤 예상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5분이었습니다. 슈팅이 시작됐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발목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6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멈췄습니다. 공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0분. 1시간 동안 혼자 슈팅을 연습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 말입니다. 이게 습관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재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의지로 만들어졌다. 매일 1시간씩 수천 번의 반복으로 완성됐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이건 수행이다. 거의 종교에 가깝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다. 천재보다 더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손흥민이 바로 그 증명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손흥민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공을 차던 그 모습, 1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그 반복.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을 연구하는 건 축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부정하는 인간, 불가능을 거부하는 인간, 매일 자신과 싸우는 인간. 그게 손흥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경기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손흥민이 뛸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됐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가 또 무엇을 보여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5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만 석이 거의 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이 물결쳤습니다. 저는 언론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특별석이었습니다. ESPN 해설위원 자격이었습니다. 긴급 섭외였습니다. 손흥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옆자리엔 미국인 해설자가 앉았습니다. 루카 베른하르트 맞으시죠? 네. 오늘 손흥민에 대해 많이 들려주세요.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켜졌습니다. 관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였습니다.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이었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눈빛은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스틴이 먼저 압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가 밀렸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압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해설자가 물었습니다. 루카, 오스틴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예상된 전략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흥민은 압박 상황에서 오히려 강합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그의 순간 판단력이 빛나죠.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득점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이었습니다. 수비수가 붙었습니다. 몸싸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버텼습니다. 중심을 낮췄습니다.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동료가 헤딩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관중이 탄식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왼발 크로스 정확도 상승, 압박 속 판단력 유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오스틴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카운터 공격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수비가 뚫렸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센터서클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무언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더 깊이 내려왔습니다. 공을 요구했습니다. 40분,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였습니다. 수비수 셋이 에워쌌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한 명을 제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두 번째를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앞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비수가 막아섰습니다. 손흥민이 멈췄습니다. 0.1초 정지. 수비수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수비수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은 오른발로 넘어갔습니다. 0.2초 전환이었습니다. 슈팅이었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뻗었습니다.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게 뭡니까? 왼발 페이크, 오른발 전환.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비수 셋을 제치고 난 뒤였습니다.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0.2초 만에 방향을 바꿨습니까? 해설자가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입니다. 3명을 제치고 골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루카,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의 발목 각도를 보십시오. 왼발로 찰 때 이미 오른발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계산된 즉흥입니다. 계산된 즉흥이요? 네. 그는 수비수의 반응을 0.1초 만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0.2초 만에 대응했습니다.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를 초월한 겁니다. 해설자가 침묵했습니다. 리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슬로 모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왼발이 공을 터치했습니다. 수비수가 왼쪽으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이 움직였습니다. 0.15초였습니다. 0.15초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1 동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루카,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괜찮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흥분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흥분이라기보단 충격입니다. 충격이요? 저는 30년간 축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플레이는 제가 아는 모든 이론을 벗어났습니다. 해설자가 웃었습니다. 그게 천재 아닙니까? 천재.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천재. 맞습니다. 손흥민은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는 천재. 매일 1시간씩 혼자 남아공을 차는 천재. 훈련을 종교처럼 대하는 천재.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재능에 광기를 더한 존재. 그게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다시 썼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60분이 지났습니다. 7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1대1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지쳐갔습니다. 템포가 느려졌습니다. 78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수비수가 붙었습니다. 손흥민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비수 둘이 막아섰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슈팅했습니다. 왼발이었습니다. 각도가 좁았습니다.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뻗었습니다. 공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튕겨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안쪽으로 꺾였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미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다스 이스트 운메글리히. 독일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해설자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골대를 맞고 들어간 골. 계산된 궤적. 좁은 각도에서의 완벽한 슈팅.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대까지 계산했습니다. 뭐라고요? 슈팅 각도를 보십시오. 직접 골을 노린 게 아닙니다. 골대를 맞춰 꺾이게 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1 로스앤젤레스 FC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관중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을요. 경기가 끝난 뒤 저는 언론석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골, 2개의 골, 하나는 3명을 제치고 넣은 골, 하나는 골대를 맞춰 넣은 골,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존 스미스였습니다. 루카, 경기 봤소. 인상적이었소. 그러나 여전히 우연일 수 있소. 냉정해지시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우연이라고요? 2골 모두 우연이란 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기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리플레이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골, 3명을 제친 골,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0.1초씩 끊어봤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 왼쪽 페이크로 제쳤습니다. 0.15초 소요. 두 번째 수비수, 오른쪽 전환으로 제쳤습니다. 0.18초 소요. 세 번째 수비수, 정지 후 방향 전환, 0.12초 소요. 총 0.45초였습니다. 0.45초 만에 3명을 제쳤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는 0.25초입니다. 손흥민은 그 절반 이하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골, 골대를 맞춘 골, 슈팅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17도였습니다. 매우 좁았습니다. 골키퍼까지의 거리는 18m였습니다. 공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골대 왼쪽 하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우연입니까? 계산해봤습니다. 그 각도에서 골대를 맞춰 골을 넣을 확률 0.03%였습니다. 100번 중 3번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확률을 거스릅니다. 통계를 부정합니다. 데이터를 조롱합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손흥민, 플레이오프 영웅 등극, 38살의 기적, 메이저리그 사커를 점령하다. 이것이 진짜 월드클래스다. 저는 영국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놓친 보물, 토트넘은 후회하고 있다.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데스리가가 영입했어야 할 선수, 손흥민, 유럽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ESPN 모두 손흥민에 대해 묻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K 패턴 리서치 최종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손흥민, 진화의 증거.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축구를 연구했다. 수천 명의 선수를 분석했다. 그러나 손흥민 같은 존재는 처음이다. 그는 모든 통계를 벗어난다. 모든 패턴을 거부한다. 모든 예측을 비웃는다. 그는 왼발과 오른발의 경계를 지웠다. 둘 다 완벽하다. 차이가 없다. 아니, 차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평생을 훈련했다. 그는 0.3초 만에 방향을 바꾼다. 인간의 한계를 0.1초 앞선다. 이건 재능이 아니다. 재능을 넘어선 의지다. 그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훈련한다. 혼자 남아 1시간씩 공을 찬다. 매일 반복한다. 이건 노력이 아니다. 거의 종교다. 그는 불가능한 골을 넣는다. 0.03%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다. 이건 운이 아니다. 계산된 기적이다.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다. 그는 현상이다. 축구의 진화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저는 멈췄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유럽 전술연구소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믿는다. 패턴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손흥민에겐 패턴이 없다. 아니, 패턴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안다. 전술의 종말을 말이다. 손흥민이 그 종말을 가져왔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가져왔다. 본능의 축구, 즉흥의 예술, 인간 한계의 재정의. 나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손흥민의 시대를 목격한 증인이다.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존 스미스였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피에르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 말입니다. 루카, 진정해. 너무 흥분했어. 객관성을 잃었어. 그러나 저는 객관적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손흥민은 특별하다는 진실을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손흥민도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내일 훈련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승까지 갈 겁니다. 우승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손흥민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유럽전술연구소 이사회 전원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사임서, 본문을 입력했습니다. 저는 루카 베르나르트입니다. 유럽전술연구소 소장직을 사임합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는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축구는 진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를 거부합니다. 손흥민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미래입니다.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 패턴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저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손흥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에게서 배우는 길을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보내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눌렀습니다. 보내기.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조직의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된 관찰자였습니다. 손흥민의 시대를 기록할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노트를 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었죠. 유럽 최고의 전술 전문가 루카 베르나르트가 30년 경력을 통째로 뒤엎고 손흥민 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로 무장한 냉혈한 분석가가 0.3초의 마법 같은 순간에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나고 결국엔 소장직까지 내던지며 손흥민은 진화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저력을 목격했어요. 특히 훈련 후에도 혼자 남아 1시간씩 공을 차는 그 광기 어린 집념, 왼발과 오른발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린 완벽주의가 세계 최고 전문가조차 이건 인간이 아니라 현상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죠.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끝없는 노력과 혁신의 본능이 전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아쉬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가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